그 자료 찾는다고. 와, 이번 주 진짜 너무 많이 졌네. 아무튼 어서 오시고 형님들. 아프리카 형님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 마이크 울림 있다고? 됐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시고. 폐관 수련하느라고 솔직히 아직 뭐 100%다 체크하진 못했어요.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 제가 거의 2, 3주 원래 막 그 메이저도 이번 연도만 이제 계속 하고 있지. 작년에도 한 6월인가 때려치고 재작년에 5월인가 때려치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솔직히 잘 돼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축구를 되게 길게 이렇게 막 미리 준비할 시간이 많았는데 이번 시즌 자만 때리다가 잣됐다 싶어가지고 좀 며칠 쉬면서 좀 보다 왔습니다. 완벽하게는 좀 시즌 초반이고 해서 좀 그건데 어쨌든 흐름 자체는 좀 잡아왔고 좀 재밌게 다시 좀 분석 가봅시다. 오랜만에 오신 형님들 많으실 텐데 메이저리그도 앵간치 맞춰 형님들. 메이저리그도 앵간치 맞추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주말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국 축구 아침 발송하고요. 갑시다. 첫 번째 뭐가 먼저 시작하지? 브라이튼 맨유가 먼저 시작하지? 이거 원컴으로 하려니까 띄워놓을 게 많아가지고. 오케이. 입중계 언제적이냐고? 글쎄요. 배병님 확인했습니다. 잠시만. 미리 말씀해 주시죠 형님. 시작하려니까. 봅시다. 첫 번째 브라이튼 대 이제 맨유. 보내드렸어. 둘 다 이제 뭐 첫 경기는 잡았죠. 브라이튼은 저게 에버튼 상대로 완승, 맨유는 풀럼 상대로 진땀승. 뭐 둘 다 무실점 승리를 거뒀는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까? 일단은 브라이튼 먼저 보면은 브라이튼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그 그레이엄 포터 다음에 또 데제르비. 근데 데제르비가 지난 시즌 솔직히 약간 좀 뽀록 나가지고 브라이튼이 성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막판에 대패도 많았었고 올 시즌에는 휘르첼러라고 31살의 젊은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31살? 맞아? 이거 아무리 요즘 감독 그 젊은 애들이 많다 31살이면 선수보다도 젊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이제 옛날에 미넨 뉴스였을 때 막 호이비에르나 엠레찬 얘들하고 동기예요. 둘 다 아직 뛰고 있잖아. 엠레찬이랑 호이비에르 얘 동기야. 뭐 그때 시절 이제 테나우 밑에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커리어는 이제 분데스 2부 강등권에 있었던 올 시즌 승격한 그 장크트 파울리 있잖아. 올 시즌 승격한 애. 쟤를 이제 승격시킨 감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좀 공로를 잘 인정받고 애초부터 좀 그 능력치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강등권 팀을 갖다가 바로 승격을 시켜버려가지고 브라이튼에서 또 뭐 그레이엄 포터도 그렇고 데제르비도 그렇고 좀 선도하는 감독들 잘 선임해서 재미를 봤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튼이 과감하게 선임을 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후방 빌드업. 거기다가 조금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수비적으로 좀 콤팩트하고 뭐 강한 압박, 뭐 점유율 축구 똑같습니다. 대체로 거기에 이제 뭐 여전히 측면에 미토마나 뭐 이런 애들 또 영입한 민테 네덜란드 리그 씹어먹은 놈 해가지고 지난 경기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뭐 승리를 거뒀었죠. 물론 이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에버튼이 지금 너무 안 좋기는 해요. 경기력이 말도 안 될 정도로 선수 구성도 좀 부상자들도 좀 많고 해가지고 약간 그 빨로 이겼을 수도 있어 브라이튼이. 그게 조금 변수긴 합니다만 아주 무난하게 좀 승리를 거뒀죠. 특히나 오늘 뭐 에스투피난이나 램프티 뭐 에반 버거슨 또 주포 있잖아요. 걔들도 좀 복귀 이슈가 있긴 합니다. 물론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전체적으로 영입한 선수들도 잘 좀 합류를 했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휘퍼 지난 경기 풀타임 어시스트도 하나 올렸고 민테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이제 교체로 그거 하긴 했는데 오늘도 출전이 가능하고
여기에 뭐 백업으로 출전하지 않은 애들도 매서워요. 마인츠 에이스였던 뭐 구르다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올 시즌 특히나 브라이튼의 전체적인 선수단이 왜 올해가 막 올림픽에다가 유로에다가 저기 코파 아메리카에다가 이게 비시즌 휴식을 취해야 될 비시즌 기간에 되게 선수들이 막 구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브라이튼은 그런 거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요. 올 시즌에 꽤나 매섭지 않을까. 이신핀 감독도 의욕 활활 타오르는 감독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고, 맨유 같은 경우도 뭐 영입한 볼로냐에서 이제 주포 영입했죠. 지르크지. 그러니까 지난 경기 이제 막판에 또 결승골 넣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맨유는 글쎄요, 뭐 데르트도 영입하고 뭐 마즈라이도 지난 경기 나쁘진 않았었고 측면 쪽에, 요로는 뭐 부상이긴 합니다만 또 센터백 큰 놈 영입한 놈.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 지난 경기에서도 전술적으로 좀 바뀌긴 했거든요. 전반전에는 이제 약간 제로톤 느낌의 부패를 이제 전방에 세워두면서 4-2-4 형태로 좀 가져갔을 때는 경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뭐 압박도 상당히 좋았었고. 그래서 전반에 메뉴가 되게 잘했었는데, 후반전에 이제 4-2-3-1 원래 쓰던 걸로 돌아가니까 역시나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 카세미르의 좀 노쇠와 수비 커버 범위가 줄고 이제 발이 느리잖아요. 그에 따른 이제 역습 상황에서 이제 풀럼이 상당히 좋은 찬스를 좀 많이 맞이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함과 좀 장점들이 좀 공존했던 지난 경기 같은데, 오늘도 뭐 빠진 애들은 여전히 좀 빠지고, 메가이어도 추가로 불투명이, 뭐 산초도 아직까진 모르겠고, 후일룬도 부상이고 전방에 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브라이튼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마무리, 골에 대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브라이튼이 좀 나아요.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도 지난 경기 전반전처럼 지르크지를 이제 벤치에 두고 뭐 부페랑 마운트 앞선에 두면서 4-2-4 형태로 뛰면 경기력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풀럼전에도 경기력은 좋았는데 뭐 레시포드가 날리고 부페도 날렸었나? 선수들 결국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마무리 카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브라이튼 전방이나 뭐 사이드 특히나 측면 쪽에 이제 개인기 좋은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글쎄요, 좀 결정력에 대한 차이, 뭔가를 번뜩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브라이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 흐름 자체도 맨유는 조금의 단점을 어쨌든 후반전에 노출을 했다면,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상대가 너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원정 경기였던 감안해야 했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조금 단통으로 찍긴 좀 그렇고, 보험 쳐가지고 승무 사이드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언오버는 조금 배당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5배? 너무 낮게 준 것 같은데. 브라이튼도 지난 경기 에버튼 상대로 상대가 병신이긴 했어도 거의 뭐 실점에 대한 위기가 별로 없었고, 맨유도 후반에 그 역습 몇 번 당한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양질의 슈팅을 만드는 데까지는 상대팀이 그런 것까지는 좀 차단을 하긴 했거든요. 좀 매섭긴 한데 1.5배는 모르겠어. 1.6배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번 패스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경기력은 솔직히 메뉴가 나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찬스를 놓쳤다라는 것 자체가 과정은 괜찮았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좀 마무리가 확실히 그 라인업으로 나왔을 때 뭔가 마무리 저절럼이 조금 직전 경기 한 경기만 봤을 때는 물론 또 존나 넣을 수도 있어요. 라이프치히드 보움, 요거는 변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보움이 뭐 선수들도 많이 나갔어요. 수비 쪽에서 이제 케빈 슐러터백 센터백 주전이었던 얘도 이제 임대 복귀해가지고 지난 시즌 이제 뭐 PK도 얘가 찼었나 해가지고 뭐 5골 3어시까지 했었는데 얘도 나갔고, 주전 그 삼선 쪽 중리였던 애도 나가고, 그리고 슈테거 보움에 지난 시즌 명실상부 에이스였거든요. 뭐 유니온에 있다가 뭐 보움에 있다가 지금 글라드바로 넘어갔는데, 어제 뭐 레버쿠젠 경기 보신 분들은 슈테거 봤을 거 아니야. 마지막 그 동점골 어시스트 하는 거. 어쨌든 얘도 지난 시즌 아마 기회 창출 분데스리가 1위였을 거예요. 팀이 보움인데 1위였어. 근데 얘도 이제 뭐 떠나게 되면서, 뭐 아사노도 참 마요르카로 전방에 이제 일본 놈 떠나면서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뭐 영입한 애들은 뭐 수비 쪽에 백업이나 뭐 경쟁 붙일 애들 뭐 한둘 좀 데려왔고, 사실 슐러터버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고, 뭐 스트라스부에 몇 년 뛰었었던 그 삼선 쪽에 미드필더인데 걔 데려왔고,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놈이 이제 데위트, 알크마르 주전 2선 쪽에
알크마르 주전인데 좀 적으면서 할까? 알크 주전 2선 자원인데 뭐 골을 넣을 줄 아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슈테거가 빠진 부분, 슈테거나 아사노의 좀 그런 부분들. 얘가 지난 시즌에 10골 3어신가 알크에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리그는 좀 씹어 먹는 느낌인데 분데스에서는 물론 좀 봐야겠지만. 근데 얘 오늘 못 나옵니다. 오늘 못 나오고. 여기에 이제 보아두, 모나코 백업 공격수.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이제 트벤테로 이제 임대 가가지고 배터리 역할을 했는데 원래 유망했던 놈이 약간 망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이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엄청 유망했다가 조금 시들시들해진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싸고 저렴하잖아. 좀 안 쓰려고 하고 강팀에서 임대 보내주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 좀 데려왔어. 에이스들 몇 명 나가고 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나가는 이제 다니 올모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갔죠. 지난 유로 스페인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게 중간에 그 예선 시작하자마자 페드리가 부상당했었는데 그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부상인데 그 어쨌든 그것 때문에 다니 올모가 떡상을 했죠. 페드리 백업이 이제 올모였는데 올모가 주전 나오면서 어쨌든. 근데 라이프치히가 사실 다니 올모를 막 많이 쓰지는 않아서, 부상도 워낙 많았었고, 그래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큰 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애초에 많이 출전도 안 했어. 주전 로테이션급이었기 때문에, 주전 로테이션급. 여기에 이제 데려온 애들 이제 누사, 노르웨이 신성 측면 공격, 여기에 좀 웨드라오고, 얘는 이제 샬케 유망주였는데 라이프치히가 가져왔죠. 근데 뭐 당장에 뭐 주전 먹긴 그렇고 땜빵을 많이 쓸 겁니다. 얘는 뭐 범용성이 좋은 미드필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비 시몬스, 파리에서 지난 시즌 임대해서 쏠쏠하게 써먹었는데 다시 데려왔고, 여기 뭐 안드레 실바 전방에 뭐 리턴 임대 갔다가 이제 리턴한 부분이라 뭐 크게 뭐 사실 필요 없고, 시몬스 원래 있었었고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은 얘 뭐 땜빵 쓸 거고, 이번 시즌은 누사 정도? 올못 빠지고 누사? 뭐 요 정도 느낌이라 좀 아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요 경기 자체는 보험의 그런 좀 전력적인 이탈, 이번 시즌의 불투명함, 요런 좀 우려점들이 더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물론 개막전이라 이래놓고 씨발 라이프치히도 개쓰레기 같은 경기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도 뭐 유로고 뭐 이렇게 뛰고 온 애들 막 천지거든. 시먼스, 뭐 오펜다, 시에시코 다 이제 유로 뛰고 온 애들이잖아. 거기에 조금 변수라고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미드필더진이 조금 헐겁기는 해요. 일단 올모도 이탈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슐라거도 삼선 쪽에 볼프스에서 잘해가지고 데려와서 쏠쏠하게 써먹고 있었는데 지금 부상으로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원이 조금 헐거운데, 글쎄 보험 상대로 어차피 반코트 할 것 같아가지고 전방에 공격수들만 좀 멀쩡하면은 뭐 중원이 좀 빠지는 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거 라이프치히 마인승으로 보겠습니다. 마인승으로. 보험에 좀 전력적인 이탈 우려점들이 좀 크다. 라이프치히도 중원에 대한 변수가 있지만 어차피 반코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발병님 어서오세요.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 대 저기 슈투트가르트, 이것도 뭐 일단은 슈투트가 뭐 레버쿠젠 상대로 저기서 그 컵 대회 그거에서 슈퍼컵에서, 독일도 슈퍼컵이라 그러나? 아무튼간에 뭐 승부차이 끝에 패배를 좀 했었는데, 물론 상대가 퇴장당해서 솔직히 슈투트가 이겼어야 됐는데 레버쿠젠은 레버쿠젠이더라고. 그때도 극장, 오늘도 극장. 오늘 3.5바로 갔는데 야 이기긴 하더라. 그걸 또 마지막에 PK도 막혔는데 다시 넣어가지고. 어쨌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전력적인 이탈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냥 쩌리 새끼들, 애초에 뭐 벤치 딸이었던 애들이나 뭐 어린애들 임대 보내거나 그런 거밖에 없고, 아까 이제 보험에서 주전이었던 오스티아게 뭐 미드필더 쪽에 아마 뭐 배터리 역할로 쓰겠죠. 프라이에서는 영입을 했고, 그리고 딩치, 이 새끼 이제 하이덴하임 지난 시즌 에이스였습니다. 하이덴하임이 그 왼발 잘 쓰는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걔랑 그 뭐 해가지고 측면 또 딩치랑 뭐 해가지고 에이스 3인방이 있었는데 3명 다 나갔거든요. 걔 중에 하나를 프라이부르크가 채웠습니다. 작년에 이제 하이덴하임에서 10골 5도움 측면 자원, 측면 공격 자원 뭐 요 정도고,
슈투트 같은 경우도 조금 뭐 안톤 수비 쪽에 뭐 기라시 그리고 또 수비 쪽에 이토 뭐 많이 뺏겼죠. 마브로파노스도 이제 임대 복귀하고 뭐 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비 쪽에 데려오긴 했어요. 차봇 데려왔고 센터백 쪽에 데미로비치 아우쿠스 에이스 공격수였죠. 여기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빌랄뚜레도 데려왔더라고. 물론 내일은 오늘이 있을 경기는 아마 못 나올 것 같은데 얘 아탈란타 공격 얘가 그 리그왕에서 존나 잘해가지고 아탈란타가 비싸게 샀는데 망해가지고 여기서 좀 경험치 좀 먹어라 슈트로 좀 임대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데려왔는데 이게 좀 양 팀 다 좀 걸려있는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브로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전 키퍼인 아투볼로 같은 경우도 지금 불투명에 떠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 프라이가 8월 중순 그러니까 뭐 한 10일 전쯤에 뭐 여러 뭐 주전급 선수들에 대한 몸 상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잖아.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투명 사이즈 이제는. 그때는 이제 아예 아웃이었는데 지금은 불투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전 키퍼, 뭐 주전 센터백 둘, 뭐 딩치 영입한 딩치도 걸려 있고 또 일본의 도안리치도 여기 프라이에 있잖아. 얘도 측면 공격. 그래서 좀 걸려 있는 애들이 많아. 애들이 다 불투명이야. 불투명. 다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거기에 저기 또 공격 쪽에 살라이라든가 또 수비 쪽에 이제 뭐 퀴블러 요런 애들도 최근에 좀 회복을 한 몸 상태에 대한 좀 최근에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라이가 오늘 경기 홈인데도 지금 슈투트가 1점대 배당을 받았잖아요. 이게 라인업을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출전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이고 슈투트 같은 경우는 수비 쪽에 부상이 많습니다. 수비 쪽에. 그러니까 원래도 수비가 부상이 좀 많았는데 뭐 영입한 이제 차봇이 지난 경기 지난 그 레버쿠젠전에 선발로 나왔었죠. 그리고 루어가 나왔는데 루어가 부상당했어요. 여기에 뭐 지난 주전이었던 자가도 부상이고 해가지고 센터백 쪽에 좀 부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어떻게 나올까? 페노르트에서 데려온 애 한 명 있긴 한데 걔를 쓸지. 어쨌든 센터백 라인에 대한 조금 이슈가 있고 나머지 자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괜찮은 상황입니다. 뭐 전방은 원래 세기 때문에 기라시가 나갔어도 세요. 나갔어도 세고 데미로비치도 데려오고 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양 팀 다 수비 쪽에 좀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 프라이도 전방에 뭐 딩치나 뭐 이런 애들 좀 나와 주거나 뭐 아니라 하더라도 슈터트가 수비 쪽에 부상자들이 좀 있고 뭐 지난 레버쿠젠 봐도 수비가 조금 아쉽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다만 뭐 라인업 봤을 때 프라이 뭐 수비 좀 불투명 애들 다 빠지고 하면은 슈투트 일반성도 좀 메리트는 있어 보이긴 한다. 저는 그냥 오바만 보고요. 그리고 크펠 대 웨스트햄으로 가자. 크펠 대 웨스트햄. 요 경기 같은 경우도 양 팀 다 지금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그랬던 것 마냥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크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비상인 게 이게 그러니까 이적 시장이 아직 남아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요아킴 핸더슨이 또 나갔어요 플럼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뭐 게이는 물론 아직 안 나갔습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수비수 뭐 요아킴 안데르센 이렇게 수비 라인이 있었는데 얘가 나가버려서 플럼으로. 지금 센터백 라인이 뭐 없어요. 저기 어디야 그 베티스에서 영입한 그 리아드라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 좀 잘 못하다가 마지막에 좀 잘해가지고 좀 포텐 터지나 했던 애인데 걔를 크펠이 또 나름 돈 주고 쥐어왔거든요. 근데 뭐 걔도 지난 시즌 보여준 게 몇 경기 안 돼. 한 10경기 잘했어 마지막에. 걔를 바로 좀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리그에 대한 차이 애초에 경험도 많지 않은 놈인데 크펠이 지금 뭐 올리세도 그렇고 뭐 안데르손도 비싸게 팔았습니다. 30을 줬을 거야. 잘합니다. 잘하는 놈이야. 빌드업도 좋고 수비도 잘해. 이런 애들이 이탈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 거기에 이제 카마다가 약간 조금 아쉬웠고 솔직히 저기 뭐 올리세 대체로 데려온 카마다가 조금 아쉬웠고 마테타의 컨디션에 대한 또 이슈도 있었죠. 지난 시즌 막판에 그렇게 몰아 때려 박았는데 마테타가 전방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고 지난 경기에 좀 판정에 대한 이슈가 아쉽긴 했어요.
이 프렘 먹는 거였는데 제기랄.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뭐 펠크루그, 뭐 토티보, 뭐 완비사카 뭐 해가지고 영입을 엄청 많이 했어. 또 베티스에서 이제 귀도 로드리게스, 음? 또 전방에 이제 길 헤르메 또 젊은 자원인 뭐 킬먼 수비 쪽에 엄청나게 많이 영입을 했는데 일단 지난 경기는 웨스트햄이 많이 쓰진 않았어요. 영입한 애들 킬먼이랑 이제 귀도 로드리게스 이제 둘밖에 안 썼죠. 센터백하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나머지 저기 필크루구나. 이름 개같이 어렵네. 필크루구나, 뭐 슈머빌, 또 완비사카, 뭐 토티보, 뭐 이런 애들 안 썼어. 다 교체로 나가거나 뭐 선발로 안 썼죠.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도 좀 바뀌었고 또 웨스트햄 축구가 워낙 좀 구식 축구였잖아. 모예스 감독. 로페테이가 좀 변화를 하고 또 선수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데 뭔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 느낌이긴 했습니다. 약간 좀 삐걱삐걱거리긴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또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도 뭐 카더라로 보면 뭐 선발로 나온다는 애들도 있고 뭐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들어온 선수들과 기존의 뭐 쿠더스 뭐 저기 제라드 보웬 뭐 이런 애들의 조금 궁합이 맞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공격 쪽에 웨스트햄이 그래도 지난해 뭐 보여준 건 있고 또 이런 선수들이 뭐또 잘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크펠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비 쪽에 문제가 크거든요. 웨스트햄도 수비 라인에 대한 정돈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해서 요것도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승패로 갈 거면은 나는 이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 정도로 배당이 낮은 건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 웨스트햄은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전술도 원래 개쓰레기 전술 써가지고 좀 뜯어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그냥 전신 성형 갈겨야 돼서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긴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다. 그렇다고 크패를 찍을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냥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네 번째 오사수나 대 이제 마요르카. 오사수나도 지난 경기 판정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죠. 마지막에 핸드볼이 그 줄만도 했는데 인정이 안 되면서 레가네스 승격팀과의 1대1 무승부를 홈에서 캤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은바페를 영입하면서 그냥 뭐 다 이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난 경기 마요르카한테 무리키한테 뚝배기로 또 무리키한테 또 덜미를 잡히면서 뭐 양팀 다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일단은 둘 다 이제 감독 교체가 있어요. 이 오사수나 감독이 마요르카로 왔습니다. 그 아가사테 얘가 이제 오사에서 한 6년인가 있었어. 18년도부터인가? 오사에서 6년 있던 감독인데 마요 감독으로 왔어요. 마요 감독으로. 그래서 오사수나에서 꽤 잘했거든요. 오사수나가 막 작년에 잘 못했는데 막 재작년이고 그 전년도고 막 중상위권 10위권 안쪽으로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되게 잘했었죠. 어쨌든 굉장히 좋은 감독이 마요르카에 선임이 됐다. 레알을 개뽀록으로 잡은 건 아니다. 잡진 않고 물을 캤지만 어쨌든 요 감독 같은 경우 이 감독이 오면서 이 감독은 5백을 안 씁니다. 근데 마요르카는 주구장창 이제 5백 해가지고 내려앉았잖아. 거기에 이제 무리키 대가리만 보고. 근데 이제 4백으로 좀 변환을 했고 좀 빠른 역습. 기본적으로 뭐 수비에 대한 기조는 여전히 뭐 마요르카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고 무리키도 뭐 지난 게 보니까 잘 쓰더라고요. 애초에 뭐 저 오사수나 시절에 이제 부디미르 장신 공격수를 좀 잘 써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 무리키 바로 잘 쓰고 뭐 측면 쪽에도 모이카를 마찬가지로 오사수나 지나치 오사수나 주전 라이트백이었거든요. 걔가 이번에 이제 마요르카로 비아레알에서 오사 임대 갔다가 비아에서 마요로 영입이 됐나 임대가 됐나 아무튼 왔는데 모이카도 지난 경기 레알 마드리드 전에 이제 크로스라든가 무리키 대가리를 보는 상당히 위협적이어가지고 마요르카가 글쎄요 감독도 좋은 감독이 선임이 됐고 뭐 영입도 뭐 나쁘지 않게 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전방에도 저 아까 보험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그 아사노 되게 열심히 뛰는 타입이거든요. 막 기술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허스들이 되게 좋아 공격수인데 아사노도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잘 비빌 것 같은 마요르카의 모습이고 오사수나는 일단 비센테 모레노 지난 시즌 알메리아 그 초반에 잘린 감독이 왔어요. 잘린 감독. 옛날엔 얘가 좀 잘했는데 작년에 알메리아에서는 되게 못했었고 수비가 그냥 허벌이었죠. 어쨌든 간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도 마요르카로 떠나 이제 아가사테
조금 체제가 길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느낌이고, 또 다비드 가르시아 수비 쪽에 주장에 대한 이탈도 있어서 올 시즌에는 조금 솔직히 잔류만 해도 괜찮을 만한 시즌이에요. 근데 오사수나 전력도 솔직히 지금 막 좋지가 않거든요, 전력 상태가. 근데 변수가 저 바이에른 뮌헨에서 그 새끼 이름이 뭐지? 아이씨. 사라고사를 또 임대로 데려왔어요. 얘가 이제 원래 그라나다였죠. 그라나다에서 존나 잘해가지고 바이에른 뮌헨 이제 데려갔는데 독일어를 못해가지고, 아마 독일어를 못해서 그랬나? 바이에른 뮌헨 그냥 썩혔잖아. 근데 오사수나로 와가지고 프리시즌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솔직히 후반에 왜 교체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굉장히 날카롭긴 했다. 약간 좀 그런 유형이 있잖아요. 아무리 경기를 족같이 못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지고 이제 한 골 딱 박아주거나 결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놈,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그게 제가 볼 땐 변수예요. 전체적인 짜임새나 또 6년을 있었어요. 뭐 오사수나이 뭐 대체로 모든 걸 알고 있겠죠. 오사가 뭐 전력적으로 보강을 잘한 것도 아닌데 올 시즌에,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요르카가 유리해 보이는데 저 사라고사가 조금 변수긴 하다. 사라고사가 전체적으로 오사도 뭐 영입도 뭐 사라고사 말고는 없어요. 뭐 측면에 모이카 나갔으니까 뭐 한 명 더 데려와야 되잖아. 뭐 그런 땜빵 수비 쪽에 데려온 애들 뭐 이런 애들만 있고 사라고사 하나인데 얘가 좀 매섭긴 해요. 지난 경기도 진짜 잘하긴 했거든요. 마지막에도 들어오니까 경기가 다르긴 하더라고. 전반에 더럽게 못하다가 후반에 잘했잖아 오사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뭔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마요가 질 것 같지는 않다. 경기력도 나쁘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주력으로 찍기에는 사라고사가 좀 무섭긴 하다. 지난 경기 교체로 나왔잖아. 오늘은 또 선발로 나오면은 매서울 수도 있다. 마요르카 프렌. 그러니까 번뜩이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오사가 좀 낫고 전체적인 경기는 마요가 비빌만해 보입니다. 프렌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에스턴 빌라 대 이거 왜 A 빌라로 표기 됐냐 요즘? 아스날. 에스턴 빌라 대 아스날인데 이거는 매치업 자체는 솔직히 쉬운 매치업이 아니에요. 에스턴 빌라도 사실 뭐 더글라스 루이즈나 굉장히 이제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유벤투스로 갔잖아요. 이탈하면서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여기 뭐 무사 디아비도 돈 벌러 가고 중동으로 오자마자 좀 이탈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 더글라스 루이즈 대체자로 이제 아마도 오나나를 에버튼에서 빼왔거든요. 근데 이게 오나나가 빌라의 일단은 퍼즐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지난 경기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빌라가 뭐 더글라스 루이즈가 막 엄청나게 막 수비 커버 범위가 넓고 이렇진 않거든요. 근데 오나나 같은 경우 이제 키가 195예요. 키도 큰데 수비도 잘하고 빌드업 시에도 간결하게 뭐 등지고 딱딱 느낌으로다가 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이런 애 옆에 이제 텔레만스 같은 기술이 좋은 선수가 있으니까, 텔레만스가 사실 빌라 와가지고 조금 붕 떠 있었는데 지난 경기 텔레만스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조금 박투박 느낌의 그런 움직임들 상당히 좀 나쁘지 않았었고 어시스트까지 올렸었죠. 그래서 이런 오나나 자체도 뭐 괜찮은 영입인데 뭐 팀원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들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뭐 전방에 뭐 백업의 듀란도 그렇고 와킨스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백업 공격수 뭐 듀란도 지난 경기 득점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빌라 그리고 뭐 제이콥 램지 뭐 부엔디아 해가지고 부상자가 지난 시즌 굉장히 많았는데 올 시즌은 깔끔해요. 거의 다 이제 출전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뭐 전방에서도 위력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 위력적이야. 듀란, 영입한 필로진도 측면에서 뭐 개인기 좋고, 뭐 베일리, 뭐 와킨스, 램지, 뭐 부엔디아도 잘하는데 얘는 뭐 부상이 워낙 길었어가지고 뭐 폼을 좀 봐야겠지만, 유벤투에서 또 릴링 주니어 데려오기도 했죠. 측면 쪽에. 뭐 수비 같은 경우도 전술이 좋으니까 빌라는 오프사이드 전술 쓰잖아요. 그거에 지난 시즌 대처가 안 됐던 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한 팀이 아스날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 지난 시즌 빌라한테 2번 다 졌거든요. 이 새끼들 때문에 아스날이 우승을 못했어. 홈에서도 2대 떡으로 지고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둘 중에 한 경기가 이게 오심이었나? 하나가 오심 때문에 졌고 이게 오심이었나? 이게 오심 플러스 못해서 졌나? 아무튼 간에 한 경기는 아스날의 빌라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무너뜨렸는데 골을 못 넣어서 졌어요. 제 기억에. 가물가물한 기억에. 찬스가 더럽게 많았는데 하나도 못 넣어서 졌어. 어쨌든 두 경기 연속이나 빌라한테 지금 무득점을 하면서 약간 좀 상성관계가 에메리가 오고부터 조금 뭐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스날이 또 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에 대한 교훈도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가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이거든요. 옛날에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약간 기교파 느낌의 벵거 시절은 근데 이제 단단함은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점점 아르테타 체제가 약간 전차 같은 느낌의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수비가 일단 굉장히 좋아요. 수비가 뭐 특별하게 뭐 칼라피오리 말고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영입은 없습니다만 물론 저기 미켈 메리노 소시에다드에서 또 잘하던 놈 미드필더 쪽에 한 명 곧 올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쟤 말고는 뭐 없긴 합니다만 수비가 너무 탄탄하고 전방에서의 공격력이 조금 걱정되기는 해요. 아스날이 화력이 막 엄청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수비가 탄탄하지. 그래서 이 경기는 빌라도 솔직히 지난 경기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나쁘지 않았었고 또 상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아스날이 이겨도 한 골 차이 가능성이 높다. 약간 좀 수비로 이길 것 같아. 이기면은 1대0 아니면 약간 좀 2대1 딱 그 정도 수비로 이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무승부 엠모 보겠습니다. 무승부 엠모. 이 무승부 엠모가 좀 그 변수는 둘이 붙어서 무가 없어요. 12경기째 무승부가 없나? 아무튼 10경기 넘게 무가 없어. 둘이 붙어서 뭐 아니면 도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무가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올 시즌에 기록들이 좀 많이 깨지고 있긴 하거든요. 개막하고부터 여러 뭐 홈에서 뭐 안 진다 뭐 그런 기록들 개막전에 뭐 이긴다 이런 기록도 많이 깨지고 있긴 하거든요. 무가 뜰 때도 됐어. 제가 봤을 때 무 뜰 확률도 꽤 있어요. 아스날 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또 이 경기는 무엠무로 보겠습니다. 무엠무로. 언어반은 패스 1대1 가능성도 있다. 1대0이나 그리고 토트넘 대 에버턴. 토트넘이 지난 경기 저기 레스터 시티 사실 올 시즌 레스터는 뭐 듀스보리올도 첼시로 뺏기고 뭐 다카도 부상이고 뭐 저기 골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나 그 새끼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걔 누구야? 레스터 주포 바디. 바디도 폼이 완전 100%는 아니었고 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토트넘이 후반전에 힘이 많이 빠지면서 전반에 되게 잘했는데 후반전에 힘이 빠지면서 무승부를 캤고 에버턴 같은 경우 아까 브라이튼한테 그냥 압살 당했죠. 그래서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제 본머스에서 또 비싼 돈 주고 영입한 솔랑케가 바로 부상당했어요. 바로 지난 경기 뛰자마자 지난 경기도 찬스를 놓쳤잖아. 솔랑케가 바로 또 부상을 당해버렸고 뱅탄크로도 지난 또 부상으로 아웃돼가지고 오늘 불투명입니다. 미드필더 쪽에. 토트넘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뎁스가 안 좋아요. 뎁스가 교체로 들어가는 애들이 무슨 10대 이번 시즌에 저 데려온 뭐 베리발 또 누구야 저 리즈에서 데려온 그 아치그레이 이런 애들이 후반에 막 교체로 들어가고 하니까 전방은 괜찮아. 전방은 뭐 클루세스키 뭐 베르너 뭐 쓰레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런 애들이 그래도 이름값 있는 애들 들어가잖아. 근데 뭐 미드필더고 수비고 교체로 들어가는 애들이 무슨 애기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후반에 힘이 빠지죠. 애기들이 뭐 한 놈만 들어가도 좀 그런데 두 놈이 같이 들어가 버리니까 주 교체로 그 부분이 좀 뎁스가 안 좋아요. 주전 라인업은 괜찮은데 뎁스가 조금 전반전처럼만 했으면 솔직히 이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즌 초반에 대한 체력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해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뭐 후이비에르나 뭐 스킵이나 이런 그 나왔을 때 어느 정도는 베테랑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메디슨의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메디슨이 사실 토트넘에서 2선 쪽에서 해줘야 되는 자원인데 손흥민을 도와줘야 되는 자원인데 지난 시즌 부상 복귀 이후로 되게 못했거든요. 진짜로
막판에 진짜 못했어. 거의 출전도 안 했던 경기들도 좀 있고. 근데 지난 레스터 친정팀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었다 솔직히. 그 부분이 좀 낫고, 에버튼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대로 가면 강등될 수도 있어요. 일단 부상자도 많거든요. 뭐 주장이 시몬스 콜먼, 뭐 측면에 또 패터슨, 수비 쪽에도 브랜스 웨이트나 뭐 애슐령도 퇴장으로 오늘 못 나오고요. 애슐령도 사실 주전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부상이 많아서 나온 거야. 근데 퇴장 당해서 또 못 나와. 거기에 이제 수비 쪽에 타코스키, 또 장신이고 그나마 든든하죠. 근데 얘도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뭐 지난 시즌 미드필드에서 나름 쏠쏠하게 써먹었던 제임스 가너도 불투명, 지난 경기 못 나왔었고 오늘 불투명 해가지고, 아마도 오나나도 아까 저기 빌라로 가서 존나 잘해줬잖아. 1라운드 아마 MVP인가 받았을 거야. 그래서 미드필더도 좀 약한데 수비도 부상이나 뭐 오늘 뭐 출전 정지자들도 많고, 전방에도 칼버트린이 지난 시즌 더럽게 못했거든요 진짜로. 골 찬스 다 날려먹으면서. 근데 올 시즌도 시작부터 지난 경기 봤을 때 영 아니고, 뭐 유망주 영입한 체르미티 부상이라 또 그거고, 그렇다고 쓰레기인 무페이를 쓸 수도 없고, 제캐리스는 다시 데려왔는데 글쎄요 얘 하나로 뭔가 될까 싶고, 다 애매합니다. 영입한 애들도 지금 뭐 베토고 뭐 다 시원찮잖아. 거기에 뭐 제대로 된 보강도 없고, 그렇다고 저 션다이치 감독이 전술적으로 뛰어난 감독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되게 제가 봤을 때 뭔가 초반에 에버튼 반대만 가면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경기나 경기력을 보나. 지난 경기 홈에서 골 기대값이 0.4였어. 0.4. 물론 퇴장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전에도 0.2였어요. 홈인데 개쓰레기 같이 못한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토트넘을 지금 당장 전력을 강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승리 당할 것 같습니다. 약간 느낌이 그래. 에버턴이 못해서 토트넘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토트넘 승을 보고요. 원래 승리 당하는 느낌의 핵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똥배로서의 메리트는 없어요. 냉정히 토트넘이 지금 당장에. 근데 에버턴이 너무 못하기도 하고 승을 봐주는 거고, 아니 똥배 못 찍겠다면 햄무로 찍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로 보고, 맞아 토트넘이 홈에서 에버튼한테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해. 상대 면적도 이 원정에서는 좀 물을 캔 적도 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홈에서는 찾아보면은 전체는 19승 8무 4패네. 최근은 6승 2무 1패. 션다이치가 에버튼에 오고 나서는 토트넘이 다 이긴 것 같은데, 거기에 벌리 때도 토트넘이 벌리 상대로 존나 셌던 걸로 기억하는데, 손흥민 그 중앙선에서 돌파했던 것도 벌리전 아니었나? 그죠? 상성상으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승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했나? 여기까지 했고, 파르마 대 AC 밀란. 두 팀 다 지난 경기 1대1 무승부를 좀 캤죠. 파르마 같은 경우 올 시즌 승격한 팀입니다. 승격한 팀이고, 지난 시즌 뭐 2부에서 압도적인 모습으로 승격을 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 AC 밀란 먼저 보면은, 밀란도 이제 그 감독이 바뀌어서 이 옷도 기억이 안 나네. 파올리가 나가고 그 폰세카 새로운 감독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공격적에서는 만드는 능력이 있는 감독이 오긴 했어요. 실제로 뭐 프리시즌도 그렇고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 경기 어쨌든 토리노한테 덜미를 좀 잡히면서, 경기력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그냥 자책골 넣고 비용신 그 걷어내면 되지. 씨발 그걸 왜 잡는 거야 볼을 골대 앞에서. 그거를 트래핑 해가지고 그게 골대 안으로 들어가네. 그리고 뒤늦게 걷어내고. 어쨌든 차우 오늘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한 부분인데, 조금 밀란은 폼이 안 좋은 애들이 조금 뭐 보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모라타가 바로 부상당했거든요. AT 마드리드에서 넘어왔잖아요. 지난 경기도 이제 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었는데 바로 부상당했어. 그래서 아웃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난 경기 이제 선발로 전방에 요비치가 나오고, 수비 쪽에도 파블로비치라고 한 명 또 영입을 했어요. 괜찮은 수비수를. 근데 또 첫 경기다 보니까 쟤 누구야? 차우가 나오고, 이 새끼가 자책골 넣었습니다. 이 개이 새끼. 얘가 나오고, 뭐 측면에도 이제 칼라브리아가 나왔었죠. 저기 MLS랑 토트넘에서 주워 왔는데, 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 기용했어요, 선수 기용을. 후반에 확실히 요비치 대신에 오카포가 들어가고 막판에 동점했잖아요. 지고 있다가 오카포가 존나 잘했어요. 모라타가 없긴 합니다만 지난 경기를 봤을 때 오카포의 폼이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오카포가 나온다면 또 밀란의 공격에 힘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쓰레기 새끼 안 나고 파블로비치가 물론 젊은 선수고 또 밀란에서 데뷔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차우보단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에메르송도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 세리의 수준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 칼라브리아보다는. 그래서 지난 경기 선발에서 좀 엑스맨 역할을 했던 애들 대신에 조금 더 나은 애들이 오늘 나오는 부분이 밀란이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모라타가 없음에도 나은 부분인 것 같고, 참 그리고 그 포파나도 참 유스포 포파나 미드필더 또 저 모나코에서 주워왔거든요. 얘도 잘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밀란 같은 경우 삼선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로프터스 치크, 뭐 레은데르스는 조금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체력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얘가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자원을 또 영입하긴 했다. 삼성 그 베나세르 파트너에 대한 자리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베나세르도 좀 늙어가지고 바꿔줘야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고, 파르마 같은 경우 스타일이 저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 한창 그 리즈 우다다다 할 때 있죠. 그 감독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우루과이 감독, 지금 우루과이 국대 감독. 그때 느낌도 좀 나고, 아니면 좀 토트넘 그 포스테크글로 감독 그 닭공하는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포스테크글로 감독 한창 그 닭공 모드로 할 때 토트넘이나 뭐 리즈 완전히 돌격 앞으로 할 때 그때 느낌이야.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해요. 지난 시즌 이브를 괜히 학살하고 온 게 아닌 걸 증명하듯이 지난 경기 피오렌티나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좀 보여주면서 놀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밀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새로운 선수를 좀 기용할 수도 있잖아. 그 부분에서 조금 얼탈 수도 있다. 하다가 골 먹히거나 약간 기세랑 패기에 좀 눌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는 밀란이 지난 경기보다는 오카포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오바를 먼저 보겠습니다. 파라마의 어떤 그런 스타일, 밀란도 공격 전개 자체는 뭐 더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뭐 득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파르마가 어쨌든 뭐 수비가 아주 강하지는 않으니까 파르마 입장에서도 홈에서 뭐 그런 축구를 좀 보여준다라면 밀란 상대로 충분히 득점에 대한 좀 기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서 오바를 먼저 보고요. 승패로 갈 거면은 저는 그래도 밀란이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막 2대2나 약간 이런 스코어 날까봐 좀 쫄리긴 해요. 2대2 같은 거 나올까봐 좀 쫄리긴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바 배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국내 배당도 곧 있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 오바 배당이. 이게 파르마의 그런 스타일과 밀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공격에서의 더 나은 선수들의 현재 폼 기준 더 나은 선수들의 기용, 골에 나올 만한 요소들이 조금 많은 경기거든요. 그래서 해외 배당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배당이랑 해외 배당은 거의 똑같아. 한 1.5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보고요. 설마 이렇게 기냐? 파르마 추억의 팀이라고? 아유, 엉클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파르마 추억의 팀이죠. 한 2000년대 초중반에 세리에 있지 않았었나? 그리고 바르샤 대 빌바오는 이거는 바르샤 승으로 보겠습니다. 바르샤 승 쪽으로. 빌바오가 지난 시즌도 그렇고 강팀 상대로 그렇게까지 강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일상 강팀 상대로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에 오히려 그 극단적인 좀 수비나 이런 거 했을 때 강팀 상대로 수비로 잘 비볐었지, 이게 빌드업 축구로 가고부터는 빌바오가 오히려 약팀 상대로 요리조리 요리를 잘하지, 강팀 상대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 또 니코 윌리엄스에 대한 이슈도 있죠. 당장 오늘 상대팀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이적설이 안 가는 느낌이긴 한데, 뭔가 아직은 뭐 이적 시장이 좀 남았으니까 모르겠긴 한데, 모두 니코 윌리엄스 지난해 교체 출전해가지고 번뜨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또 한 부분에 있어서 빌바오도 그리고 부상자들도 있어요.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이 이니고로 이제 갈라레타 빠져 있고, 수비 쪽에도 그죠, 파레데스, 또
측면 쪽에 지난 경기 부상당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빌바오가 조금 뭔가 약간 좀 소시에다드만큼은 아닌데 약간 조금 분위기가 좀 붕 떠 있는 느낌도 있어요. 붕 떠 있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윌리엄스 건 때문에 좀 떠 있는 느낌도 있어서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솔직히 조금 고전해서 진땀승을 하긴 했는데 또 홈에서의 매치, 홈에서 빌바오 상대로 아마 극강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래도 배당이 뭐 아예 뭐 1.3배 뭐 이런 건 아니니까 1.5배 정도면은 또 봐줄만하다. 바르샤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참고로 바르샤는 저기 그 아라우 부상이고 그 가비도 여전히 부상이고 요 정도 빠져. 그리고 프랭키 대용도 아마 오늘도 못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카드 이제 카사도라는 놈이 좀 뭐 나쁘진 않았었고 페드리도 점차 이제 폼을 올려가는 과정이고 전방에 이제 또 야말 뭐 레반도 건재하고 다니 올모는 아마 오늘도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올모가 바르사로 건너왔잖아요. 근데 올모가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랑글레 토트넘에서도 이제 지옥이었고 저 빌라에서도 지옥이었던 랑글레 저 새끼가 이제 꼬마로 이적했나? 오늘인가 어젠가 오피셜 떴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등록이 돼야지 쟤를 다니올모를 등록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초싸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니올모 출전 여부도. 빠르게 등록이 되면은 뭐 명단에 포함될 수도 있고 뭐 좀 지지부진하게 일처리 빠릿빠릿하게 못하면은 아마 다음 경기부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유 땡청님 어서 오세요. 망할 휴스턴 때문에 96배 4만 원 터졌다고? 내가 간 거랑 휴스턴이랑 뭐 그렇게 같이 가셨나? 휴스턴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땡초님 보내드리고 클릭이 잘안돼. 몇 번째까지 했지? 두 경기 정도 더 하면 되네. 그리고 헤타페드 라요 이 경기도 두 팀 다 지난 경기 솔직히 약간 원정길이었음에도 헤타페는 빌바오를 상대로 무력했고 라요는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그러니까 좀 헤매는 소시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라요가 어쨌든 원정에서 무려 홈 라요는 좀 뭐 믿어줄 만한데 원정은 솔직히 잘 못 믿잖아. 뭐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라요가 준비는 더 잘 됐어요. 그러니까 헤타페는 딱 봐도 준비가 지금 안 됐거든요. 나간 선수들 너무 많지. 들어온 애들 영입 아주 지지부진하지. 물론 들어온 우체가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뭐 오늘 또 일디림 또 영입을 하긴 했더라고. 그 터키 유망주 놈. 근데 어쨌든 간에 저 헤타페가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저 누구야 그 그리누드부터 해가지고 뭐 마타 그 라타사 장신 공격수 나갔고 막시모비치 얘도 주전이었는데 다미안 수아레즈 뭐 카르모나 얘도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이었는데 세비야로 갔고 이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영입은 지금 카를로스 페레즈 얘 지난 시즌 셀타에서 존나 못했는데 여기 헤타페 가니까 나쁘지 않더라. 어쨌든 얘가 지난 경기 나쁘지 않더라고요. 얘나 아니면은 지난 경기 골 넣었던 우체 이 새끼 2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지리아 흙바닥에서 축구하던 놈입니다. 대박 나가지고 뭐 라리가까지 왔어. 2년 전에 그 영상 보면 흙바닥에서 축구하고 있어. 뭐 공이 뭐 탱탱볼이야 탱탱볼 흙바닥이라. 지난 경기 또 골까지 기록을 했고 신체 능력은 되게 좋더라고요. 경합도 잘하고 미드필더에서 전반까지 소화할 수 있는 놈인데 뭐 얘나 또 공격 쪽에 솔라 뭐 이런 애들 데려와가지고 좀 별로긴 하거든요. 실제로 헤타페가 지난 경기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필드 플레이어가 15명으로 그 등록을 했어요. 골키퍼 3명 해가지고 총 18명인가? 숫자가 되게 부족함에도 빌바가 등신인 건지 헤타페가 잘한 건지 어쨌든 기본 구조는 똑같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죠. 격투 축구 굉장히 거칠고 수비 중심에 거기에 역습 때려버리는 그런 축구고 뭐 라요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비슷해요. 역시나 강한 압박 전방에서 이제 활동량 있는 선수들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뽐내주면서 경기를 하는데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솔직히 소시에다드가 실수해가지고 라요가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이기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라요는 원래 근데 그런 팀이긴 해요.
원래 좀 압박이 좋고 조직적인 압박 이런 걸로 상대 실수나 이런 거 유도해가지고 가져가는 부분인데 잘 그게 좀 준비가 됐었고 전체적인 뭐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고새끼 뭐 영입 이적설도 좀 많이 돌던데 헤타페가 지난 경기 잘 비볐다고는 하나 뭔가 아직까지 저는 솔직히 무패로 간다고 뭐 약간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늘 이길까 설마 약간 그런 느낌이야. 라요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라요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라요 프렌. 지난 경기는 빌바오가 니코 윌리엄스 벤치에 앉혀둔 게 잘못이야. 선발 썼으면 빌바오가 이겼을 겁니다. 어쨌든 라요 프렌 쪽으로 언더까지. 프렌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뭔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보고 마지막 경기로 뭘 하려고 그랬지 내가? 10번까지 썼는데 왜 9번까지밖에 안 되냐? 뭘 빼먹었지? 했고 8 7 4 뭐야 10번까지 한 거죠? 내가 잘못 적은 거지 숫자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뭐 몇 경기면 한 10경기 정도 더 표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제가 방송에서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